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드디어 종강입니다. 종강 정말 좋지 않습니까? 짧고 굵게 홍삼 엑기스 믿음 천국 믿음 합격 자기 효능감 뿜뿜 합격으로 이어지자 합격의 목적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아름다운 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종강 파티야. 오프라인 같으면 파티 한번 하면 좋겠지만 하여튼 뭐 우리 하지만 합격 파티 오늘 종강날 좀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여러분 좀 댓글이 제가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저에게는 에너지고 영양제입니다. 좀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저는 또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 분권화 우리가 뭐예요? 지역사회 복지로니까 지방 분권해야겠죠. 그래서 지방을 분권하는 거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시킨다. 지역주민 참여 기대 상식 아니에요. 상식. 다 했어요. 그래서 공부가 참 재밌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부정적 영향이 있죠. 부정적. 이제 지자체라 가지 지자체. 지자체 하면 벌써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볼 때도 뭐 어느 지역은 뭐 재난지원금을 전액 주고 어느 지역은 뭐 50만 원 주고 어느 지역은 30만 원 주고 돈 있는 지역은 혜택을 줬고 돈 없는 지역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 재정의 약화로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이 돈이 없는 지방은 복지가 축소될 수 있다. 사회복지에 관한 중앙정부의 책임 감축으로 중앙정부 지출이 감소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하는 거니까요. 중앙정부의 지출이 감소하고 지역 간 복지 수준의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지역 간 지자체 마다 다 돈이 틀리니까요. 돈이 많은 지자체는 복지도 좋겠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재정분권, 행정분권, 정치분권, 지역주민의 삶 이런 볼 거 없어요. 지방분권화 이런 거죠. 뭐 지역 이기주의는 중재되는 시대. 돈 있는 지역들은 뭐 뉴스 나오면 막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뭐 공짜로 돈 주고 뭐 해주고 뭐 이런 거 그렇다라고 보고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이것도 뭐 시험에 잘 나오죠. 우리 또 다른 겁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할 때요. 연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가 포인트입니다. 그냥 다른 거 못 이어드려도요. 여러분 이렇게 연도 나오면 연도가 만약에 4문제 나온다. 그러면 2문제는 아주 기본 상식이에요. 2문제만 맞히자. 그리고 나머지 2문제는 찍자. 재수 나오면 2문제 다 틀리고 재수 점은 2개 하나는 맞았겠지. 그냥 2개만 맞자. 이게 제일 편해요. 연도 너무 이거 다 외워서 2002년부터 뭐 하고 2001년부터 1년부터 뭐 하고 이거 미쳐버려요. 여기서 할 때는요. 1980년대 지역정 1992년대에 나오고 1990 여기만 봐도 미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나오는 이거예요. 이거. 2000년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직렬 별정 중에서 일반직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했다. 이겁니다. 몇 년도? 2000년도. 이거 하나 외우시고요. 시험엔 또 이렇게 봅니다. 2000년도 1월부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채용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별정직이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 직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는 2급 이상의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응시할 수 있다. 그래서 2급 이상입니다. 시험에는 3급 이상 이렇게 또 3급 없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말장난만 하시면 되고요. 공무원 임용 시험을 통해서 시군 구청장이 임용한다. 공무원 임용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뭐 이렇게 또 꽃이죠. 그래서 임용은 뭐예요? 시군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거 포인트. 이런 거 말장난하기 좋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여기 포인트 잡고요. 여기 나오죠? 2000년도 나오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몰라도 그냥 2000년도에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요거 조금 찝찝하면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는 이름으로 최초 배치했다. 그래서 이때는 별정직입니다. 복지 서비스 제공을 해서 1987년도 이 정도만 서비스를 보시고요. 넘어가십시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직무 내용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넘어가고요. 지역 복지 환경의 변화, 환경 변화의 특징, 환경 변화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많이 이양했다. 로스가 말하는 지역 사회 복지가 발전하는 할 필요성, 지역 사회 발전해야 할 필요성. 로스 고기 나오죠? 로스. 로스 고기는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요. 이런 걸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외울 시간에 제가 찍어준 거 외우는 게 더 빨라요. 근데 이런 거 분명히 더 공부한다니까요. 저는 강의할 때 이런 거 공부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최고의 강의예요. 근데 성격 못 고친 사람은 제발 좀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외우고 싶어요. 아, 정말 참 답답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 왜 시험에 안 나오냐면 로스가 말했던, 로스 고기가 말했던, 삼겹살이 말했던 지역사회 복지가 발전해야 할 필요성은 좋은 말이 답이에요. 좋은 말. 그러니까 발전의 필요성에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지역사회끼리 끼리끼리 지역사회만 로스고기, 삼겹살 먹는다. 이런 말 나오면 아니겠죠. 이런 걸 뭘 공부해요. 이게 상식이죠. 시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너무 여러분들 제가 너무 공부를 쉽게 강의해 드린 것 같아서 좋은 거죠. 제과복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제과복지 여러분들 뭐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제과복지 찾아가는 서비스, 제과복지. 제과복지에는 뭐 주간 보호 사업이 있고 또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이 있고 지역사회 보호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제과복지 사업이라고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요. 제과복지에서 여기는 그죠? 다시 갈게요. 오케이. 제과복지의 업무가 짱 많아요. 뭐 제과복지에 찾아갈 때 방문 요양도 있고 목욕도 시켜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미세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음 중 제과복지 사업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우리 시험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70% 80% 내용이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이론서는 긴 게 나와요. 긴 거 외워봤자 더 헷갈려요. 뭐 제과복지 사업의 여러 가지 대표적인 게 뭐 방문 목욕 또 뭐 이야기 해주기 여러 가지 뭐 도시락 배달 뭐 여러 가지 쭉 있지만 아닌 것은 나오면요. 방문 간호까지는 안 해요. 뭐 가서 방문 간호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 또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 다음 중 제과복지 사업의 내용이 아닌 것은 답이 뭐라고요? 방문해서 간호까지는 안 해준다. 그래서 방문 간호는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주간복지 사업의 내용을 외우는 게 아무 의미 없어요. 방문 간호는 아니다. 방문해서 간호까지는 안 해준다. 이거 포인트 잡으시고요. 제과복지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이라고 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건 뭐예요? 정부에서 인정한 정부 인정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정부 인정 시설에서는 그 자체에서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과복지에 해당 안 된다. 그 일반인은 해당 안 되겠죠. 그래서 일반인이나 정부 인가 시설에서 있는 사람들은 제과복지 사업에 해당이 안 된다. 다음 중 제과복지 사업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뭐 정부 인가 시설에서 있는 뭐 시설 뭐 생활자 이건 제과복지 사업에 해당 안 된다.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 지역사회 보장 잘 해야 됩니다. 보장 계획 목표 뭐 잘 해야겠죠. 지역사회는 포인트. 지역사회는 수요자를 뭐라고 하면 이용자라고 그래요. 지역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실천이 강화된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 지역사회를 보장하려면 이용자, 클라이언트의 중심이죠. 시험 문제 살짝 보시면 공급자 중심의 실천이 강화된다. 이렇게 보시겠죠.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이용자 중심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수립 절차 이건 말장난하기 좋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외우십시오. 그러니까 힘들지만 외우십시오. 이런 거 외우는 것도 바쁜데 뭐하러 시험에 안 나오는 걸 외우려고 그래요. 시군구 계획은 시행연도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도계획은 시행연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시도 또는 보건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그래서 시군구 계획은 몇 년도요? 9월 30일. 시도 계획은 11월 30일 살짝 바꾸겠죠. 시군구 계획은 뭐 11월 30일, 시도 계획은 뭐 시도 계획은 9월 30일, 시군구 계획 이렇게 살짝 말을 바꾸겠죠. 그럼 또 뭔가 책에서 봤는데 아리까리하면 또 이게 아주 미쳐버립니다. 대가리가 아리까리하게 됩니다. 아주까리 대가리가 됩니다. 그래서 딱 시군구 계획 9월 30일, 시도 계획 11월 30일라고 보시고요. 시도 또는 보건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한다라고요. 연차별 시행 계획은 연차별 시행 계획의 경우 시군구는 전년도 11월 30일. 시군구.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시행령을 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이거 살짝 문제 만들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좀 힘들지만 여러분 포인트 잡아주기 바랍니다. 수립의 원칙 갑니다. 지역성, 과학성, 연속성, 자율성, 참여성 뭐 다 좋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는 뭐 수익성 하여튼 지역사회 우리 지역사회에 나오면 수익성과는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익성 나면 무조건 삑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참고하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4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다. 3년이 아니고 5년이 아니고 4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 연속적으로 4년 단위로 계획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 포인트 하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협의체 쭉쭉 나오고요. 내용 복잡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기출문제에서 포인트 잡는 게 더 빠릅니다. 이런 거 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위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사회보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의 풍성 이거 다 외우려면 미쳐버려요.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통과 퉁치고 기출에서 나오면 그걸로 한 꼭지 팍 잡으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죠. 시도 계획에 대한 포함된 이런 것도 여러분 이거 외우라가 여러분 오늘 이번 주 미션입니다. 요거 시도 계획에 포함될 내용 이거 꼭 외워서 카페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미쳐버려요.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세요. 이게 더 아름답지 않나요? 사회복지협의회 잘 나오죠.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요. 이런 것도 그냥 쭉쭉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맞아요. 기본 원칙.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본 원칙. 주민욕구, 주민활동 주체. 주민활동이 주체겠죠. 민간성의 원리죠. 사회복지협의회는 뭐예요? 공공성의 원칙이 아니라 민간성의 원칙이다. 왜? 협의회니까. 뭐 요거 하나 보고 협의회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수익성의 원칙 나오면 아니겠죠. 그래서 수익성의 원칙 아니면 아니다. 민간성 원칙, 공공성이 아니다. 포인트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유형들 나옵니다. 유형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갑니다. 뭐 이런 거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나온 거 다 보면 미쳐버려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넘어가고 그냥 이런 거 나오면 기출문제 때 한 문항 그냥 포인트 잡으면 됩니다. 이거 다 외우려면요 미쳐버려요.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지만 다 외우면 이거 언제 외워요? 1952년도 1961년도 나오고 1970년 나왔다가 1980년 이거 다 하면 이거 공부 못해요. 그냥 버리세요. 그냥 기출문제 나오면 그때 연도 보고 그때 포인트 잡자. 하나 나오는 거 이거예요. 1983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나는 여러분 강의하면서 참 이런 거 나오면 진짜 짜증나요. 강의할 때도. 이거 맨날 광역단체 사회복지에 광역시 시도가 있고 16개 심지어 16개 지역 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기서 이거 언제 외워서 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다 연도 외우면 그동안 공부한 거 다 까먹고 맨날 어렵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 1983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으로 개정돼서 법정단체가 됐구나. 1983년도.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니라 뭐예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예요. 사회복지협의회가 따로 있고 이게 이제 법정단체로 바뀌었구나. 그래서 앞에 한국자를 넣은 겁니다. 법정단체니까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됐다. 몇 년도? 1983년도 법정단체인데 공공단체라고도 한다. 법정단체. 근데 법정단체이면서도 공공단체라고 지정을 했는데
또 사회복지법인을 형성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도 비영리 사회복지 비영리 법인도 가능하다고. 원래 공공단체 법정단체는 이런 비영리 단체가 없는데 유일하게 한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정단체 공공단체이면서 한국사회복지법인으로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한국지 빡 잡으면 될 것 같고 어쩌고 저쩌고 나는 모른다 그냥 넘어가라겠어. 여기서 정리하세요. 사회복지협의체라고도 하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복지라는 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있고요. 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는 거.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있다. 그래서 이거 비교하는 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뭐예요? 첫째, 아까 저 법정단체다. 공공단체다. 그러면서 사회복지 비영리 법인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고요. 중앙협의회가 있고 시도협의회가 있고 협의회니까요. 또 시군구 협의회가 있다.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중앙협의회가 있고 시도협의회가 있고 시군구 협의회가 있는데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는 의무예요. 의무 배치예요. 여기는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시군구 협의회는 선택이에요. 시군구 협의회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군구 협의회는 의무사항이다. 그러면 땡. 시군구 협의회는 둘 수 없다. 땡. 시군구 협의회는 둘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다. 대신에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는 의무사항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협의회이기 때문에요. 협의회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이 평가, 이런 평가 단체가 아니에요. 협의단체이기 때문에 평가라는 말이 나오면 삑살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회복지에 대해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정책 평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협의회는. 그래서 정책이나 평가 나오면 삑살이다. 그리고 여기는 사회복지 기관이에요. 기관. 협의회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사회복지사에 뭐 복리 증진, 후생복리 이런 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라는 사회복지라는 이런 말이 나오면 협의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협의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한 내용이 나면 삑사리, 정책이라는 말이 나오면 삑사리, 평가라는 말이 나오면 삑사리. 협의회의 목적이 뭐냐? 협의회는 그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기부금 문화 조성이에요. 돈이 있어야 뭐 움직이죠. 그래서 기부금 문화 조성과 관계 있는 것들이 협의회의 업무다라고 하는데 또 얘랑 파생되는 게 뒤에 나오는 공공모금회가 있어요. 공공모금회는 모금회를 이제 공적으로 공공으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거는 공공모금회는 또 기부금 문화 조성은 없어요. 여기는. 그러면 다음 중 공공모금회에 해당되지 않는 건 나오면 기부금 문화조성이죠. 기부금 문화조성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내용이고 뒤에 나오는 공공기금에서는 기부금 문화조성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의 포인트를 딱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정과 협력 쭉 나오죠. 한국사회복지협회 협회 내용들은 홍보 상식이죠. 사회행동 이런 것들 내용이고요. 초점한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여기는 사회복지 부분에 쭉 나오는데 여기서는 평가 항목이 나와요. 그래서 협의체에서는 평가라는 말이 나온다. 그래서 협의체에서는 평가가 나오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평가가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이 정도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뒤에 쭉 나오지만 아까 설명드렸죠. 나오고요. 요거 하나 외우시면 되겠네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구성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실무협체를 두시는데 이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어요. 말을 살짝 꽈요.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 협의체를 둔다. 이렇게. 그러면 웃기지 마라. 지역사회 협의체가 더 크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다시 갑니다. 시험 문제는 말장난이에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은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협의체를 둔다 이렇게 나옵니다. 웃기지 마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두고 위원장 1명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하 10인 이상 30인 뭐 시험에 25인 이하 이렇게 또 장난하겠죠. 그래서 10인 이상 10, 3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복지협의체의 기능 원스톱 기능이다. 뭐 상식이겠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조 대표협의체, 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크기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임기는 2년이다.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원칙 잘 운영해야 됩니다. 대표협의체의 역할 잘 해야 됩니다. 지역사회복지 추진체가 합니다. 사회복지관 역할, 우리 사회복지관 계속 나오죠. 사회복지관, 이 사회복지관이 옛날 인보관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 운영 원칙, 지역성, 전문성, 자율성, 책임성, 중립성, 통합성 다 좋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수익성 나오면 수익성은 아니다. 너무 쉽죠. 사회복지의 역사 우리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서울에 인보관을 설치했다. 1930년대 하나만 외우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통과하세요. 이것만 외우려고 해도 여러분 하루 다 그냥 날려먹어요. 그냥 1930년 서울에서 인보관 설치 뭐 나오는 건 기출에 나온다 했으니까 기출 보면 되겠지. 넘어가고 통과. 아름답게 공부하세요.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잘 설치하였죠. 공동모금에 나오네요. 공동모금에 나왔죠. 앞에 설명. 공동모금에는 공동으로 모금하는 거예요. 모금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과 복지관 간의 협동적인 조직이다. 그러니까 공동모금이죠. 공동모금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기금문화 조성을 하면 안 된다. 기금문화 조성은 협의해서 하는 거다. 이거가 한 꼭지 빡 잡아야 돼요. 근데 공동모금이면 왠지 모금이니까 기금문화 조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라고 딱 걸려 들어간다니까요. 막 찰지게 딱 들어붙잖아요. 여러분 시험 문제. 다음 중 공동모금의 업무는 기금문화 조성을 하여야 한다. 당연히 해야지 라고 해서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미끼에. 우리 교수님이 그랬어. 공동모금에는 기금문화 조성을 하면 안 된다고. 공동모금만 하는 거라고. 기금문화 조성은 협의해서 하는 거라고 한 꼭지 빡 찍으면 답이 시험 볼 때 그냥 자동 뽕으로 팍팍 올라옵니다. 공동모금 기능 잘 해야겠죠. 공동모금의 특성입니다. 공동모금은 봉사활동으로 민간운동이다. 효율성 일어나예요. 공동모금은 공동이니까 일어나죠. 그래서 공동 효율성과 일어나. 근데 말장난이니까 살짝 돌리겠죠. 일어나 반대가 뭐예요? 다원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공동모금의 특징은 효율성과 다원화의 입장을 취해야 된다. 그럼 다원화도 뭔가 좋은 것 같은데 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다원화가 아니라 뭐예요? 일어나다. 2원도 아니고 3원도 아니고 일어나다. 그래서 공동모금 효율성 일어나. 다원화가 아니다. 2원도 아니고 3원도 아니고 다원도 아니고 일어나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나머지들은 보면 선택과 집중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상담 심리학에서 많이 나와요. 생명 검사할 때 2라는 숫자를 맞추기가 힘들대. 2. 왜? 2자에다가 막 연결하거든요. 이렇게요. 헷갈리게. 이게 생명 검사예요. 이럴 때 2를 찾게 되는 거. 이게 생명 검사에서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이게 선택과 집중이에요. 이렇게 2원도 아니고 3원도 아니고 다원도 아니고 일어나다. 공동모임은 이게 이거 포인트예요. 근데 나머지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얘를 가리기 위해서 막 얘를 안 보고 얘를 보면 생명이에요. 얘를 못 골라내요. 이것만 보면 이게 3인가? 바뀐 살짝 꼬시겠죠. 그럼 얘를 버려야 이자가 보이는 거예요. 생명 검사하고 똑같아요. 공부도. 포인트, 선택과 집중, 답을 찾아야지 주변을 신경 쓰면 미쳐버려요. 분간을 못해요. 그러니까 얘는 버려야 돼요. 그래 엑기스가 나오죠. 그래서 공부도 엑기스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점, 단점 쭉 나오고요. 뭐 공동 모임이니까 뭐 좋은 말 나오겠죠.
여기서 나오는 건 이제 사회복지에 대한 간섭의 가능성. 그렇죠. 공동 모임이면 뭐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동 모금의 주체. 얘들이 이제 갑질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한 간섭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꼭지 박 잡고요. 이 순서가 시험에 나옵니다. 공고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배분 분과실행위원회에 심의를 하고 승인을 얻은 다음에 지급하고 제출하고 평가한다. 순서, 흐름,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그냥 쭉 이런 게 있나 보다 해서 연도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넘어가고요. 공동모금의 방법, 뭐 개별형, 기업형, 단체형 뭐 시험에 안 나와요. 공동모금의 의의, 공동모금 잘 하는 거죠. 잘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제 자원봉사에 개념합니다. 행정안전부예요. 자원봉사에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선택과 집중이에요. 자원봉사의 활동 그러니까 먹을 건 먹고 버릴 건 버리는 거예요. 자원봉사 나오면 뭐예요? 행안부, 행정안전부다 주체가. 자원봉사 활동은 보건복지부 소속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보건복지부도 많이 들어봐서 또 잘못하면 또 걸려 들어가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뭐예요?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관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은 행정안전부다라고 한 꼭지 박 잡고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원칙 이걸 뭐하러 외워요? 자아 실현성, 자발성, 자주성, 무보수성, 이타성 다 상식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이 출제자라고 역지사지를 해보세요.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자원봉사 활동의 특성은 원칙이 아닌 게 나올 것 같아요. 아닌 게 나와요. 아닌 게. 여기 아닌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출을 보라는 겁니다. 기본서는 그냥 맛보기로 흐름만 잡고 기본서는 개요만 이렇게 그냥 개요 구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라고 해서 기출에서 공략해야 돼요. 근데 기본서만 드립다 글자 외우고 기출은 답가리게 풀고 또 틀리면 울고 뭔가 박자가 안 맞으니까 삑사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성격 고쳐야 돼요. 정말로요. 이런 것들이 기본서에 있구나. 아닌 게 나오는구나. 아닌 건 어디다 기출 나온다. 그래서 기출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닌 건 이거예요. 여가 선호형이에요. 여가 선호형. 여가 선호성. 다음 중 자원봉사 활동의 특성 및 원칙이 아닌 것은 여가 선호성, 여가 선호, 여가 활동하려고 봉사활동 안 한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상식 아니에요. 다시 갑니다. 그럼 이거는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요? 외울 필요가 없죠. 시험이 안 나오는데, 아닌 게 나오는데, 자원봉사 활동의 특성 및 원칙. 원칙. 이제 잘못 공부하면 원칙 1. 자아실현성, 자발성, 자주성, 무보수성, 이타성, 방위성, 사회성. 이거 외우면 이거 쓸데없는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뭘 외워야 돼요? 여가 선호성은 아니다. 한방 가는 거죠. 한방 브루스. 공부 다 했잖아. 외울 게 뭐가 있어요? 당연하지. 여가 선호하려고 자원봉사하는 거 아니지. 끝. 너무 쉽잖아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의 이제 관리 과정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모집하고, 이건 뭐 서비스죠.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사전 교육을 한 다음에 배치하고, 지도 감독 및 평가를 한 다음에 인정 및 보상과 사후 관리한다. 이 순서가 올바르게 이루어진 것은 뭐 흐름 보면 당연히 알겠죠? 라고 하고요. 자활사업입니다. 자활사업 대상자 나옵니다. 자활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뭐 쭉쭉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그냥 넘어가고요. 이런 것들 다 보건복지부, 시군구, 읍명동 이런 거 다 외우면요. 그냥 책이니까 이게 써놨지만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넘어가면 돼요. 시험 나오면 고용지원, 고용노동부겠죠. 뭘 공부해요, 그냥. 그래서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은 시설장은 시군구 자활사업이다. 보건노동장은 진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보면 안타까워요. 이 공부하는 사람 이때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어떤 사람은 절에 들어가서 이런 거 외워요. 절에 들어가서. 줄에서 못 나와 이런 거 외우다가.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운동, 주민참여. 주민참여 잘해야겠죠. 다 했어요. 지역사회 운동 잘해야겠죠. 지역사회 복지운동의 주체 어쩌 나옵니다. 볼 거 없습니다. 주민참여 방법. 뭐
전시에도 있고 공청에도 있고 뭐 델타의 기법도 델타에 나오면 뭐요? 우편 나오죠. 맨날 똑같아요. 델타의 전문가 우편 델타의 끝 명목 집단법 나왔고요. 쭉쭉 나오는데 명목 집단법과 그다음에 으쌰 임파워먼트를 두 개를 합친 것을 초점 집단 기법이라고 그래요. 초점 집단 기법. 다시 갑니다. 명목 집단의 장점과 임파워먼트의 기법의 장점을 채용한 건 뭐라고요? 초점 집단 기법이다. 초점 기술이다.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브레인스토밍 여러 명에서 한 가지 문제를 놓고 아이디어를 무작위로 막 물어보는 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답이 브레인스토밍이다.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 참여의 단계 비참여 상태가 있고요. 형식적 참여가 있고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건 시험의 폐주계도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 그러면 주민참여 효과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건 그냥 넘어가면 돼요. 이런 거 읽을 시간도 없어요. 그럼 나오는 거를 보면 뭐예요?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아른슈타인의 주민참여 8단계 이게 시험에 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다. 그래서 요건 외우셔야 됩니다. 외울 것만 외워도 엑기스 먹기도 바빠요. 엑기스 먹기도 바쁜데 뭐하러 쓸데없는 거 봐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 같지만 양약은 쓰나 이어병이라 잔소리 같지만 계속 하는 겁니다. 제가 높아심해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공부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근데 안 나오는 거 공부한 사람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또 옳다고 또 주장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만 외워도 바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강이니까 100점 맞는 시험은 아니에요. 우리 시험 60점만 넘기면 돼요.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버릴 거 버리고 엑기스만 먹어도 60점은 충분히 넘는다. 이런 거 엑기스죠. 그럼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고요. 비참여가 있다. 1단계는. 2단계는 형식적 참여다. 대충 참여하는 거죠. 3단계는 이제 뭐 적극적으로 주민 권력, 적극적으로 참여한 거다. 1단계, 2단계, 3단계다라고 하고요. 1단계 비참여는 조작 단계 치료가 1단계고요. 정보 제공 상담 회유는 2단계고 형식적 참여 단계고요. 협동 관계 권한 이임 주민 통제는 3단계다. 이거 외울 거 맞습니다. 그래서 협권주 꼬량주도 아니고 협권주는 주민 권력 적극적 참여 단계고요. 정상회는 형식적 참여고요. 조치는 비참여다. 그러니까 비참여니까 참여를 안 하니까 조치해야죠. 그래서 조치는 비참여, 조작 치료라고 나오고요.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교육시키는 거, 조작. 주민의 요구를 일정한 사회에 분출시키는 거, 치료하는 거, 치료. 정보 제공 쭉 나옵니다. 이 순서 외워야 됩니다. 조작, 치료, 정보 제공, 상담, 회유, 협동관계, 권한 위임, 주민통제. 이 순서가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약한 것부터 센 걸로 가는 겁니다. 가장 센 건 뭐예요? 주민통제예요. 주민통제가 가장 참여가 가장 적극적으로 제일 세다. 참여가 제일 센 건 뭐예요? 주민통제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제일 약한 건 조작이다. 왜? 비참여니까. 그래서 조치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게 진짜 시험이에요. 주민참여가 가장 적극적인 참여다라고 보고요. 이 순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치 비참여, 정상회 형식 참여, 협권주 주민 권력, 적극 참여 요것도 보셔야 되고 여기서 문제들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틀을 잡으면요. 문제 속에 지문 속에 답이 돼. 그 글자가 나오면 그게 답이에요. 또 그 의미가 나면 그게 답이에요. 이런 촉을 배우는 것도 이것도 굉장한 공부고 스킬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건 이거예요. 쭉 보게 되면요. 권한의 위임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권한의 위임을
외우려면 이것도 스트레스 받아요.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 단계에 있으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렇게 지문을 쓰고 이거는 어느 단계입니까? 라고 시험에 나와요. 그럼 답이 뭐예요? 권한 이임이에요. 근데 쭉 이걸 어떻게 해요? 우월한 결정권 이런 거 외우면 또 돌아버려요. 그럼 쭉 외우다 집행 단계 또 외우면 집행 단계 또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쭉 외우다가 강력한 권한을 나왔어요. 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권한 나오니까 권한이임 찌찌뽕. 권한 찌찌뽕. 이게 답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읽다가 권한을 행사한다. 권한이임. 너무 쉽잖아요. 국어 문제예요. 그러니까 스킬만 하면 굉장히 쉬워요. 다 했어요. 그럼 이런 걸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집행 단계 몰라도 돼요. 우월한 결정은 몰라도 돼요. 쭉 읽다가 권한 나왔네. 근데 잘못 공부하면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 그래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강력한 거가 가장 세지. 교수님께 가장 센 건 주민통제라고. 또 이렇게 해서 또 헛발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건 권한 이임이고 주민통제는 주민 스스로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단계에서 주민이 평가하고 주민이 스스로 위반을 하고 주민이 집행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민통제고요. 막판 단계는 주민통제다라고 보고요. 강력한 권한 나오면 권한 찌찌뽕 이렇게 공부. 여기서도 문제가 이건 패지에도 항상 나와요. 권한 나오면 권한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이 순서가 나올 때도 있고 가장 센 건 주민통제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또 비참에는 조치, 형식참에는 정상회, 주민 권력은 협권주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반드시 나오는 건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완벽하게 또 포기할 건 또 이런 것들은 안 나온다 했으니까 과감히 버리고 또 잔소리할게요. 이런 것도 나오면 나올까봐 긍정적 입장, 부정적 입장 정리해서 보고 이런 것도 또 걱정되게 외우고 그냥 던지면 폭풍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머릿속에는 뒤죽박죽 맨날 헷갈리고 하나마나 공부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잡고 다 했습니다. 기출문제 풀이 샘플링 한번 하고 중간이니까 기출문제도 이렇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공부 왜 해요? 기출문제 풀려고 하는 겁니다. 기출문제가 엑기스다. 제발 좀 답가리게 풀지 마세요. 그냥 바로 답을 체크하세요. 제발 좀 부탁인데 체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제 보세요.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 및 가족 등 미시적 수준의 사회체계와 대립적 위치에 서 있다. 아니 지역사회 복지가 뭘 대립해요 서로 상호 찌찌뽕이지. 그러면 개인 및 가족 등 미시적 수준의 사회체계와 대립적 위치가 아니라 뭐예요? 상호 의존적이죠. 상호 찌찌뽕. 벌써 대립적 위치라는 말 자체가 이 국어 문제 아니잖아요. 다 풀었어요. 그 다음에 심심할 때 읽어보든지 아니 심심하면 넘어가든지 너무 쉽잖아요. 근데 꼭 풀고 이건 뭐지 분석하고 이건 뭐지 분석하고 이건 뭐지 분석하고 이건 뭐지 분석하다가 머리 아프면 또 읽어보고 또 와. 5분 동안 맨날 왔다 갔다 또 잘못 찍으면 또 울고. 자기 공부하는 방법이 문제예요. 제일 사회복지 1급이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은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고 고집불통 자기 고집대로 하고 말 안 듣고 성격 안 고치고 이런 분들이에요. 직면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2번 가볼게요. 이렇게 공부하면 되게 쉬워. 2번. 다음은 로스만의 지역사회 조직 모델 중 어떤 모델이 많이 나와요. 잘못 공부하면 모델의 늪에 빠져요. 그래서 사례를 보고 기출을 푸는 겁니다. 자 보세요. 변화. 여기도 나오죠. 변화 전략. 변화시키는 겁니다. 변화 왜 변화해요? 지역사회를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 왜 개발하려고요? 아파트 지으려고 개발해요? 아니잖아요.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 나오면 지역사회 개발 끝. 너무 쉽잖아요. 나머지 볼 거 없다. 3번 갑니다. 지역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 체크하고 모든 지역사회는 사회인이나 모든 사회가 지역사회는 아니다. 모든 지역사회는 사회죠. 사회니까. 근데 모든 사회가 조폭사회도 있습니다. 조폭들. 형님! 사회 있죠. 조폭사회는 지역사회가 아니다. 당연히 아니죠. 조폭사회죠. 사회예요? 지역사회예요? 아니잖아요. 상식이죠. 1번 끝. 나머지는 그냥 심심할 때 읽어보든지 넘어가고 되고. 4번 갑니다. 다음 중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여기서 지역사회 보장체계를 설명하라 이겁니다. 옳지 않은 거 모두 그런 것은 정답 3번이네요. 니은, 리을. 니은, 리을이 옳지 않은 거네요. 그럼 실무협의체 안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책에 오타가 났습니다. 조금 수정하세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보장 쭉 나오는데 여기 잘렸어요. 뭐냐면 이렇게 수정할게요. 제가 정오표에는 올려놨는데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더 센 거예요. 크기가. 설명드렸죠. 이러면서 설명할 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두는 거예요. 살짝 말장난은 꾼 거죠. 실무협의체 안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준다. 이게 아니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안에 실무협의체를 준다. 기억나죠? 아,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교수님이 그렇게 포인트를 잡아줬구나. 오케이, 그렇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안에 실무협의체를 주지. 해설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안에 실무협의체를 준다. 이거죠. 리은. 보장기관의 장은 운영비 등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뭘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서 니은, 니을이 삑사이다. 아, 공부 겁나게 쉽네. 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이건 응용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계기관 어떻게 해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당연히 둬야지. 그래서 해당 시군구에 어디에 둔다? 그럼 여기 두는 거예요. 강화하기 위해서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체는 어디에 둔다? 시군구에 둔다. 이론서는 복잡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뒤죽박죽이지만 여기서는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아, 지역사회 보장체는 시군구에 둔다라고 해서 포인트 잡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은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아, 시군구니까 임명 촉진한다. 그러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시군구에 둔다라고 포인트 잡고 그럼 얘가 나오면 시군구가 나와야겠죠. 그럼 지역사회 보장체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공부할 때 가장 쉽습니다. 지역보장협의체 복잡했는데 여기서 딱 떨어지는구나. 시군구에 두는 거구나. 그러니까 시군구청장이 임명하고 이청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뭐요? 재원 지원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거구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더 큰 거지 실무제보다. 오케이, 공부 쉬운데? 머리가 막네.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정 기술이라는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집단의 역동성을 불러일으키기. 으쌰으쌰. 이거는 인파워먼트와도 겹치죠. 갈등을 활용했다. 갈등. 인파워먼트 하면서 갈등. 이건 뭐예요?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 으쌰으쌰. 그래서 조직. 그래서 갈등. 우리의 권리를 찾읍시다. 조직해서 으쌰으쌰 합시다. 그래서 역동성, 갈등 나오면 조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 계획 이건 볼 거 없죠. 이런 것들은 이건 볼 거고 이거 포인트 이거 그냥 좀 이거는 생명 검사에서 답을 가리기 위한 스키다시니까 그래서 역동성 갈등 나오면 자주가 아니라 조직화구나. 이게 주인공입니다. 7번 갑니다. 지역사회 복지시정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4번이네요. 다음 문제 체크하고 리을만 오르네요. 지역사회 사정은 지역사회 욕구와 자원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조사니까 과정이다. 당연히 맞겠죠. 찌찌뽕이다 라고 보고요. 평가 단계는 개입 방향과 수준을 정한다. 이건 평가 때가 아니죠. 개입 방향과 수준을 정하는 건 목표 단계죠. 실행 단계에서는 참여자의 적응 지표 활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뭐가 필요치 않아? 필요하죠. 실행할 때는. 자원 계획 및 동원에서는 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건 뭐예요? 문제 발견 분석 단계다. 문제를 발견해야 우선순위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발견 분석 단계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자원 계획 및 동원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엑기스를 외우는 게 더 빠르다 이겁니다. 이제는 이해할 거야. 교수님 왜 이론보다 기출을 중요시하는지 이제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처음에 저 카페에 겁나게 오해받았어요. 무슨 이론서도 뭐 기술만 풀려고 그래요. 이론서 빨리 책 좀 주세요. 막 이렇게.
제가 이론서는 스키다시입니다. 뭐가 이론서가 스키다시요? 이론서가 메인이지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뭐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흥분됐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합격을 위해서입니다. 합격만 하면 돼요. 여러분, 제가 제 강의가 여러분과 안 맞더라도 안 맞은 분 계시겠죠. 저는 호불호가 굉장히 센 스타일이니까 안 맞더라도요,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래, 저게 합격의 제일 빠른 길이야. 합격할 때까지는 저 사람 말 믿자. 그 다음에 합격하고 절 잊어주세요. 8번 갑니다. 지역세 사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정방법, 옳은 거 체크하고요. 명목 집단의 기법은 문제 이해, 목표 확인, 행동계획. 기억나죠? 문제를 이해하고 목표를 확인하고 행동계획을 개발하는 거. 이때 명목 집단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해서 이게 여기 나오는구나. 옳은 거 찌찌고 틀린 건 볼 거 없죠. 너무 재밌잖아요. 9번 갑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 원칙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옳은 것 체크하고 기억력이 디귿이네요. 리을이 아니네요. 문제 해결 접근 방법에서 다양성을 배제되어야 한다. 다양성을 뭘 배제해요? 문제 해결하려면 다양성을 해야죠. 당연히 리을은 아니겠죠. 나머지는 읽어보면 아하 그렇구나.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개발 모델 이렇게 좀 사례가 많이 나온다겠죠. 사례는 기초에서 풀어본 겁니다. 지역사회 사회복지사는 낙후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을 이해를 높였다. 그리고 주민 간의 협력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했대요. 제거한 건 뭐예요? 조치한 거죠. 조치한 건 뭐예요? 치료한 겁니다. 요인을 제거했구나. 암세포를 제거했다. 치료한 거죠. 방해원을 제거했다. 치료한 거죠. 치료 뭐예요? 사회치료자. 정답 3번이다. 이게 답이에요. 너무 재밌죠.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이론서 백날 분석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거는 오타 났습니다. 촉매자의 역할이 아니라 사회치료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오타가 나는 경우가 제가 이렇게 이렇게 밤에 작업하다가 이렇게 헷갈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타 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가 우선입니다. 강의할 때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해드리면 사회치료자구나 라고 하고요. 정오표에 이런 내용 다 올려놨으니까 정오표 먼저 보시고 수정하신 다음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타가 나는 것도 오히려 A, B, C, D, E, F 그래서 인지적 행동이죠. 합리적 행동. 오타가 났구나. 짜증나는 거. 비합리 짜증나네. 비합리성. 왜 오타가 났을까? 제대로 검열 좀 하지. 짜증이 났다. 논박. 아니다. 오타를 수정하면서 한 번 더 각인될 수 있다. 오히려 더 전화위복, 더 기억이 잘 난다. 그럴 때 효과가 나타나고. F, 새로운 필링이 나서 합격으로 금방 내에 안 잊어버린다. 이런 거 나오면 시험에 나오면 안 잊어버리겠죠. 오타가 났기 때문에 이거 오타가 났지 사회 치료자다. 이렇게 전환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합리화의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이제 제가 주로 이제 낮에 강의하고 합리화 이 자리입니다. 합리화 낮에 강의하고 또 밤에 또 책을 쓰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새벽 가대 침침할 때가 있어요. 새벽에 잠깐 깜빡할 때 이걸 손가락에 쳐야 되는데 촉매자 잘못 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촉매자 역할이 아니라 사회 치료자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드리고 합격이 우선입니다. 합격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 종강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저는 이제 세 번째 3교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